뭐 도입비, 가맹비, 로얄티 영원, 뭐 비용 없이 샵인샵 브랜드 하나 도입해서 하루 매출 50만 원씩만 나오면 바로 이득 보는 거 아닌가요? 이거 진짜 큰일이라는 소리입니다. 샵인샵에서 이거 한 가지 모르면 배민의 광고비만 수백만 원 써도 매출이 절대 안 나와요. 오늘은 샵인샵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으니 특히 도입을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엄청나게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꼭 시청하셔서 도움을 얻어가셨으면 합니다. 벌써 제가 운영하는 샵인샵 매장만 1000개가 넘습니다. 냉면, 국밥, 돈까스, 쌀국수, 커피 등 뭐 여러가지 브랜드가 있죠. 그동안 정말 한 1000명? 그 이상의 사장님들을 만난 것 같아요. 근데 샵인샵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소자본의 쉬운 조리 장점이 매력적이라서 도입한다. 그 다음 도입만 하면 끝일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다. 새로운 음식을 배우거나 매달 앱을 등록하고 운영이나 또 마케팅의 공부를 또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매출을 늘리는 법을 공부합니다.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노하우를 찾아보고 하라는 대로 하죠. 배민 광고나 뭐 쿠폰 뿌리기, 리뷰 이벤트를 하겠죠. 그런데 매출이나 수익이 예상했던 것만큼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되냐? 도입비도 안 들었으니 바로 다른 샵인샵을 변경할 생각을 하겠죠. 근데 문제는 유튜브에서 하라는 대로 해서 매출이 오른다면 우리나라에서 배달 장사 하시는 분들은 모두 대박이 나야 돼요. 결국 제가 생각했을 때 문제는 배민 광고, 깃발, 쿠폰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진짜 핵심은 사실 브랜드 자체를 잘못 선택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잘못되었다는 건가요? 내가 선택한 샵인샵 브랜드가 고객들이 배달 어플에서 배달시킬 만한 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광고비를 아무리 써도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첫 단추가 잘못돼서 그 다음 무엇을 해도 개선되지 않는 거죠. 가장 본질적인 것이 충족되어야 하는 게 먼저입니다. 당연한 건데 제대로 된 것들을 찾는 작업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잘 되는 샵인샵 브랜드를 찾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당연히 음식이기 때문에 다시 시켜 먹고 싶을 정도의 맛이 있어야 돼요. 맛을 느꼈을 때 맛있다 맛없다 보다는 고객이 돈을 지불했을 때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주고 결국은 양을 좀 많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고객 만족도를 갖고 가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재료에 대한 스토리나 설명을 해줘야 돼요. 뭐 면이면 이 면의 재료는 어떤 성분이 들어갔고 그로 인해서 뭐 소화가 잘 되고 이 면을 만드는 데 있어서 과정들 얼마 동안 숙성을 했고 이 탄력이나 질감을 어떻게 가져가고 뭐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해줘야죠. 내가 먹은 음식이 가치가 있는 것처럼 느끼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맛있는 맛이라고 할 정도로 착각을 만들어주는 거죠. 고객은 이렇게 정성이 들어간 음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맛있다고 생각을 하겠죠. 샵인샵 브랜드 광고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결국 사장님들은 가맹비가 없고 로얄티가 없고 그런 거 보고 선택해야 되는 게 아니라 더 먼저 본질적으로 고객 입장에서 내가 먹고 싶은 거 기준으로 선택하는 게 더 옳은 거네요. 그 당연한 거죠. 왜냐면 예전에 고객을 생각했던 브랜드가 있었는데 그게 아직도 잘 돼요. 그리고 계속 리뷰가 잘 달리고요. 최근에 제가 시스템만 완전히 생각해서 만든 브랜드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원가를 워낙 많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 역시도 푸짐하지 않으니까 이게 결국 리뷰가 잘 달리지 않아요. 근데 그게 참 잘못된 생각했던 거죠. 시스템이라는 건 결국은 매장 점주를 위해서 그리고 최대한 편하게 만들 수 있게끔 생각했던 거죠. 시스템이 먼저 아닌 고객을 먼저 생각했었다면 내가 열어봤을 때 진짜 와 푸짐하다. 이 음식이 스토리가 굉장히 좋게끔 되게 좋은 재료 썼구나. 고객이 확 와닿게끔 만들어져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사장님들도 고객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저도 올해부터는 모든 메뉴 개발과 브랜드는 고객 관점으로 보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표님 샵인샵 매장 하신 사장님들 얘기 들어보면 다 너무 맛있다고 먹어보고 반해가지고 도입했다는 얘기들이 종종 있던데요. 그쵸. 이제 그것도 아마 저희 브랜드 다 보시면 굉장히 스토리나 기획이나 이런 것도 잘 돼 있을 거예요. 그것도 만약에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다른 가게 요즘 음식들 다 사실 상향 평준화가 돼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근데 그 내용이 없이 그냥 블라인드 테스트 했다?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거나 다르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사장님들도 결국은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이게 되게 가치가 있는 음식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내 업종, 내 지역에서 이 브랜드가 차별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마 이게 좀 힘들 거예요. 어떻게 차별점 만들어야지? 제가 이틀 전에 울산에서 파스타 브랜드를 하시는 사장님이 매출이 안 나온다고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잘 만들면 당연히 잘 될 거라 생각했던 거죠. 근데 제가 얘기했던 게 브랜드에 차별점이 없다. 메뉴에 대한 차별점이 없다. 그래서 그분이 메뉴의 차별점이 뭐냐라고 물어봤는데 제가 최근에 마라탕 브랜드 1호점을 오픈을 했어요. 지금 테스트 매장을 안동에서 하고 있는데 안동 안에도 마라탕 브랜드가 굉장히 많아요. 저희는 후발주자잖아요. 저희가 갖고 있는 차별점은 마라탕의 베이스는 두반장이에요. 가장 중요한 핵심 소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반장이 제일 유명한 지역과 재료를 찾았던 거예요. 그때 사천에 비연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두반장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연락을 했어요. 저는요. 처음에는 제품을 받으려고요. 이 정도 브랜드 가치가 있는 소스라면 내가 직접 한번 갖고 와서 제품을 다이렉트로 계약을 해서 가져와야겠다 생각해서 시작했던 거죠. 스토리가 벌써 생겨버린 거예요. 이거 자체가 벌써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차별점을 갖고 온 거죠. 왜? 세계 최초라는 게 붙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오픈을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저에게 좀 더 진할 거예요, 맛이요. 근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거부감 느낄 수도 있잖아요. 세계 최초의 마라탕 회사라는 두반장 회사라는 것을 저희가 표현을
했고 알렸어요. 전단지나 스티커에 전부 다 부착을 하고 동봉해서 보냅니다. 고객들이 봤을 때 먹었어요. 맛있다 맛없다 아니라 야 이게 세계 최초의 두반장 회사 그리고 백종원 그 대표님이 사천에 가서 먹었던 그 마파두부 전문점인데 마파두부 소스도 이 회사에서 만든 겁니다. 내가 처음에 이렇게 세거나 강한 것들을 이 스토리를 모르고 먹으면 야 이 뭐야 내가 그동안 먹었던 거하고 아예 달라가 되는데 반대로 이 차별점 만들었을 때는 아 야 오리지널은 이런 맛이구나 라는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다 뭐냐면 내가 맛있는 음식 만들고 비주얼을 만들어요. 먼저요. 비주얼은 좋죠. 사진 찍게끔 만들어야지만 하지만 이 본질에 대한 차별점 그리고 브랜드에 대한 차별점이 없으면 오래 못 가요. 왜? 비주얼은 언제든지 따라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특이한 메뉴를 만들었어요. 막 토핑 이만큼 올라가고 막 파스타에 오징어 이만한 거 튀겨가지고 한 마리 올려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 다 따라할 수 있어요. 잠깐 사진 찍고 이슈는 되겠죠. 브랜드나 이 재료에 갖고 있는 진짜 차별점을 찾아서 먼저 선점을 하는 순간부터는 사람들이 따라할 수 없습니다. 내가 메인으로 파스타를 한다. 여기에 대한 강점을 갖고 있는 재료나 이런 것들을 정말 직접 발품을 팔아서라도 찾으셔야 돼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샵이자 브랜드를 고르는 방법은 남다른 가치와 차별화된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가치가 있냐 없냐는 사장님의 기준이 아니라 고객의 기준입니다. 일단 내가 고객이라면 생각해 보시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다음에 도입비용, 편리한 조리 방식 등의 메리트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마라탕집 근데 반응이 어때요? 5시 오픈하자마자 주문이 한 10개가 동시에 들어오는 거예요. 오픈하자마자? 네네네. 저도 너무 신기했었어요. 당연히 들어오겠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근데 초반에 매출이 들어오게끔 하는 방법들은 사실 쓰긴 했죠. 근데 그게 바로 걔까지 주문이 확 들어올 거라고 생각 못 해가지고 저희가 하지 말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지 누르지 말랬잖아요. 동시에 그렇게 하다가 10개가 들어오고 이제 계속 주문이 들어오니까 이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정지를 눌렀죠. 네. 근데 첫날 2시간 반 오픈했는데 주문이 32건 정도 들어온 것 같아요. 엄청난 기록 아니에요? 첫날인데? 진짜 첫날에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다음날도 잘 들어오고 어제는 저한테 문자 갔어요. 80만 원 팔았다고. 네. 근데 원래 안동이 마라탕이 좀 잘 되긴 하더라고요. 잘 된 동네긴 한데 괜찮지 않나요? 깃발 한 개, 오픈리스트 아시안하고 중식 2개만 들어가 있는데 지금 테스트 중인 거예요? 테스트 중이에요. 맛이나 양이나 이런 것들은 한 달 내내 안동에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붙어 있으면서 계속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했거든요. 마라탕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궁금해서 시킬 수밖에 없어요. 왜? 세계 최초의 두반장 회사에 말 그대로 마라탕의 본고지에서 나온 브랜드니까요. 일주일, 2주일에 한 번씩 먹는데 너무 궁금해서 안동까지 가고 싶어요. 왜 이렇게 잘 될지 모르고 많이 중국에서 가져오지 않았어요. 춘절이어가지고 잘못되면 3월달에 들어오게 해가지고 사정 해가지고 거기서 재료를 다 구해가지고 2월 중순에 이제 보내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꽤 많이 주문 넣습니다. 한 개 매장에서 이렇게까지 많이 나갈지 몰랐어요. 사실요. 그러면은 진짜로 샵인샵 도입은 6월 이쯤 되는 거예요? 아마 이제 한 3월달 정도? 2, 3호점 정도 넣으면서 근데 그 전에 이제 먼저 저희가 체크할 건 뭐냐면 수익성까지 다 보고 난 다음에 원가는 기본적으로 잡지만 사실상은 이제 실제 원가가 다르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운영을 하면서 수익성 따지고 뭐 가격을 올릴지 다운시킬지 재료를 어떻게 좀 변형을 줄지 하는 것들을 이제 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저희가 다시 한 2, 3호점을 다시 또 시작을 하겠죠.